네, 엔드볼 시술에 필요한 기본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시술은 수면 내시경을 통해 엔드볼을 윗속에 삽입하는 시술로서 이 구성품 이외에도 수면 내시경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구성품들은 시술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엔드볼 시술 때 필요한 구성품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엔드볼 박스 안에 있는 구성품들과 30ml짜리, 50ml짜리 실린지, 그리고 메틸렌 블루, 그리고 500ml짜리 노멀 셀라인이 필요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드리는 이 박스 안의 구성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실제로 열어보시면 저희가 이 엔드볼 시술이나 그런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는 간략한 매뉴얼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드볼에 있는 밸브와 노멀 셀라인 백을 연결하는 카데터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티커가 별도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엔드볼 시술을 하신 이후에 환자 차트나 이런 곳에다가 이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추후에 환자가 어떤 유효기간에 어떤 로트 넘버로 된 제품을 시술을 했는지 추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스티커를 차트나 환자 관련 기록들에 붙여주시면 실제로 이력 관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환자의 윗속에 삽입할 엔드볼 제품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술을 진행을 할 때는 이런 구성품들로 시술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메틸렌 블루와 노멀 셀라인 백을 믹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틸렌 블루를 노멀 셀라인에 섞는 이유는 환자가 엔드볼 삽입 시술을 한 뒤에 확연하게 벌룬의 내용물이 빠져나갔거나 또는 벌룬이 디플레이션 됐을 때 소변의 변색을 통해서 해당 내용들을 환자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메틸렌 블루를 믹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이너한 디플레이션이나 리키지 같은 경우는 소변 변색을 통해서 확인이 어렵지만 굉장히 메이저하게 내용물들이 많이 빠져나온 경우에는 소변 변색을 통해 환자가 인지를 할 수 있고 그 인지한 부분을 병원에 알림을 통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500ml짜리 노멀 셀라인 백이 있고 그리고 여기 메틸렌 블루가 있는데요. 실제로 믹스하는 비율은 500ml짜리 노멀 셀라인에 5에서 10ml 정도의 메틸렌 블루를 믹스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틸렌 블루를 오늘은 10ml를 믹스를 할 거고요. 믹스를 하는 거를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메틸렌 블루를 믹스를 완료했습니다. 방금 엔드볼 상자 안에 들어있던 엔드볼 킷입니다. 이것과 실제 내시경 팁을 연결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시경 팁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드볼 삽입부의 뒤쪽에 있는 실리콘 튜브는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끝부분과 여기 있는 이 실리콘 튜브 부분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삽입을 했을 때 벌룬과 여기 있는 내시경 끝부분이 약간 한 2cm에서 3cm 정도 그 정도의 간격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실제로 이 화면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에는 이 지지를 실제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지를 하면서 일정 시야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파우치 부분과 이 내시경 팁 쪽 부분의 간격을 2cm에서 3cm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엔드볼 삽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카데터를 잡고 내시경 튜브랑 같이 잡은 상태에서 앞쪽 부분에 젤을 발라서 환자의 윗속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앞에 화면을 찍어주세요. 방금 내시경과 엔드볼 인트로덕션 킷을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환자 윗속에 정확하게 위치가 된 게 확인이 되면 환자 입 밖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카데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엔드볼 내용물들을 팽창을 하기 시작할 건데 엔드볼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에어와 셀라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에어를 100cc를 넣고 그리고 셀라인을 500cc를 넣게 됩니다. 그게 보통의 권장 팽창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의 윗속에 정확하게 위치가 된 걸 확인한 뒤에 처음으로 들어갈 내용물은 에어고요. 에어를 처음에 넣을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0ml짜리 실린지를 통해서 에어를 넣게 됩니다. 실제로 삽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입 밖으로 나와 있는 이 밸브는 3웨이 밸브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3웨이 밸브에서 실제로 실린지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외부에 다른 내용물들을 넣을 때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셀라인, 실린지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내용물들을 계속 넣었다 뺐다를 하실 수가 있는데 3웨이 밸브가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3웨이 밸브 중 이쪽 부분에다가 실린지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실린지를 통해서 첫 번째 에어를 넣게 될 건데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3웨이 밸브 형태이기 때문에 실린지를 뒤쪽으로 후퇴시키면 이쪽을 통해서 내용물들이 빨려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삽입을 할 때는 이쪽으로 나오지 않고 원웨이 밸브 형태로 이 내용물들이 파우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신 바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실린지 오브 에어를 50ml 정도 삽입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5mm 정도 들어갔을 때부터 상당한 저항감이 느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 튜브 안에 있는 파우치가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나가기 전에 상당한 저항감을 실린지 25mm 정도 구간에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25mm 정도에서 저항이 느껴지실 때 굉장히 강하게 이걸 누르시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5mm 정도 채워졌을 때 느끼는 저항감이 있으면 천천히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 튜브 안에 있는 파우치가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 이렇게 팡 하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너무 세게 실린지를 누르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파우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연결되어 있는 카데터와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리가 된 경우에는 실제로 제품을 다시 제거하고 새 제품을 넣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이 25mm 정도 구간에서 삽입을 할 때 저항감이 느껴지시면 천천히 이렇게 파우치가 실리콘 튜브 바깥으로 나오는 게 확인될 때까지 눌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린지부터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당기신 다음 50ml를 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실리콘 튜브 바깥으로 나온 파우치가 어느 정도의 구의 형태를 띠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 셀라인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먼저 100cc 주고 보로 20분 받고 100cc 셀라인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엔드볼 박스 안에는 이렇게 엔드볼을 삽입하는 인스트럭션 킷이랑 파우치가 있고요. 또 별도로 이렇게 노말 셀라인 백과 연결을 하는 카데터를 같이 동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카데터를 활용하면 훨씬 더 손쉽게 노말 셀라인과 내용물들을 파우치 안에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쪽 부분이 저희가 이쪽 3웨이 밸브의 이쪽 부분에 연결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반대편으로 있는 이 부분은 여기 보시는 노말 셀라인 백 아래쪽에 연결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동봉해 드리는 카데터 자체가 잠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에어를 일단 방금 100ml를 넣었고요. 그 이후에 실린지가 이렇게 꽂혀져 있는 상태에서 먼저 이쪽 밸브와 연결하는 부분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 뒤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실링이 된 뒤에 반대쪽에 있는 이 부분을 노말 셀라인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100cc의 에어를 먼저 넣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권장 용량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어 100, 셀라인 500을 넣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는 방금 100cc가 들어갔고 나머지 500cc를 넣으실 때는 간단하게 노말 셀라인 백이 500ml이기 때문에 이 내용물들을 다 벌룬에다가 삽입한다는 생각으로 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노말 셀라인 백과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린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에어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실린지는 50ml 실린지를 사용하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요. 이게 셀라인을 삽입을 할 때는 실제로 이 50cc 그 실린지를 사용하실 때 상당한 그 저항감이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항감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50ml 실린지보다는 조금 작은, 더 작은 사이즈의 20ml나 또는 30ml 실린지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힘을 덜 들이고 내용물을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에어는 100cc가 들어갔고 이 안에 있는 500ml의 노말 셀라인을 모두 다 이 벌룬 안에 넣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 권장 팽창 용량을 모두 삽입하시게 되는 거죠. 실제로 셀라인을 넣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린지에 잡아당기면 이쪽 방향으로 내용물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50ml 실린지보다는 셀라인을 넣으실 때는 작은 용량의 실린지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실린지를 누르실 때 힘이 덜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해서 이 내용물들이 모두 다 들어갈 때까지 실린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엔드볼 시술 과정에서
포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 모니터 하는 거나 이렇게 기동 확보나 안전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고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에어가 방금 100cc 들어간 뒤에 이 보시는 노멀 셀라인 500mm가 모두 벌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벌룬이 완전 팽창돼서 이런 모습이 되면 여기에 지름이 한 110mm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음 과정을 진행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밸브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연결되어 있는 카데터를 먼저 빼줍니다. 그래서 이 빠진 카데터와 노멀 셀라인 백은 별도로 버려주시면 되고요. 이 상황에서 있었던 실린지도 빼서 온전한 벌룬 인트로덕션 킷만 남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벌룬만 윗속에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빼야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벌룬이 다 팽창이 된 상태가 되면 환자의 윗속이고 카디아 부분에서 이렇게 걸려 있게 됩니다. 실제로 카디아의 부분에서 걸리게 된 벌룬은 실제로 에소파거스나 이쪽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카디아에 걸린 상태에서 바늘을 잡아당겨서 빼주시는 형태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카디아에 벌룬이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가 되면 이 카데터를 잡아당겨서 바늘을 분리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바늘이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실제로 벌룬이 카디아에 걸리게 되고 이 카데터를 좀 잡아당기면 이런 형태로 벌룬이 막히게 됩니다. 바늘이 빠지자마자 반드시 해주셔야 될 부분은 입 밖에 나와 있는 카데터 부분을 통해서 바늘을 안쪽으로 후퇴시켜 주셔야 됩니다. 보시는 바처럼 여기 있는 3웨이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파우치가 있고 여기 니들이 빠진 상태가 되면 이 니들이 이런 형태로 나와 있게 됩니다. 이 니들이 이렇게 밖으로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바늘을 이 뒤쪽으로 후퇴시키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잡아당기면 이런 형태로 바늘이 뒤로 후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밸브를 돌려주신 뒤 잡아당겨 주시면 니들이 뒤쪽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면 니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리콘 캡의 보호를 받아서 이 니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생길 수 있는 퍼포레이션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니들을 연결된 상태에서 분리가 된 후 니들이 빠진 느낌이 들자마자 바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셔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대로 내시경과 같이 이 카데터와 실리콘 튜브 부분들을 모두 빠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튜브를 닫고 빼주시면 되고요. 엔드볼 삽입 시에는 환자 세츄레이션 등의 모니터를 잘 하셔서 시술 시에 세츄레이션이 떨어지지 않게 잘 안정된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고, 엔드볼이 들어가는 때에 목이나 이런 데 점막이 손상이 되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실제
엔드볼 제거 시술을 할 때 필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내시경용 액세서리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제거할 때 사용하는 니들이 있고 내시경용 주사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잡아 올릴 수 있는 내시경용 포셉 또는 바이오시 포셉, 레투스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니들은 내시경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서 벌룬을 펑추에이션 하실 때 사용하시게 됩니다. 내시경 채널을 통해 들어간 니들은 이런 형태로 포지셔닝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시경 주사침 끝에 핸들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을 밀어주시면 이렇게 니들이 탈착이 되게 됩니다. 니들이 나오게 되면 꾹 눌렀을 때 완전히 잠기게 되기 때문에 니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해도 잠긴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펑추에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늘이 후퇴를 시키실 땐 이렇게 잡아당겨서 후퇴를 시켜주시면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뒤쪽에 있는 캡을 돌려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캡을 통해서 펑추에이션이 벌룬이 된 상태에서 내용물들을 이 구멍을 통해서 모두 빠져나오게끔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실린지를 연결을 해서 내용물을 빨아들이실 수도 있고요. 또는 각 병원의 내시경 설비 중에 석션 튜브를 이쪽 부분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이 내용물들이 모두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사용하신 다음에는 다시 니들을 후퇴시켜 주신 다음 내시경 채널을 통해서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펑추에이션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내용물까지 다 빠진 상태가 되면 실제로 그 내용물들을 모두 집어 올리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시 포셉이나 레투스를 사용해서 끄집어 올리시면 되는데 보통 병원에 모두 비치가 되어 있는 이런 재사용 가능한 바이오시 포셉들이 있으실 겁니다. 현재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길이가 좀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로 엔드볼 제거 시술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잘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실제로 벌어졌을 때 이 부분이 10mm 이상 되는 바이오시 포셉이나 레투스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각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이 레투스나 바이오시 포셉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없으신 경우에는 10mm, 이 길이가 10mm 이상이 되는 바이오시 포셉이나 레투스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거하는 요 제거 니들로 이렇게 들어가서 니들을 엔드볼에 가까이 붙여놓고서 니들이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나오세요? 네. 이제 나왔습니다. 볼이 펌처돼서 지금 석션 중에 있습니다. 이 볼을 펌처할 때 니들이 다른 데로 타겟팅 되지 않게끔 위치를 잘 잡아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서히 볼의 압력이 빠지면서 이제 엔드볼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고요. 한번 펑처했으면은 다시 빠지지 않게 펑처 위치를 잘 유지를 하면서 또 니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좀 길기 때문에
반대쪽이 펑처가 되지 않고 위에 손상을 주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에어랑 지금 셀라인이랑 다 빨리면은 이렇게 공이 완전히 쪼그라든 상태로 거의 다 된 상태거든요. 여기에 확인이 되고 니드를 뽑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석션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뽑으면 나중에 그 이지 정션에서 잘 안 나오겠죠. 이제 뺄게요. 빼주세요. 이제 이렇게 앞에 니들 팁이 완전히 들어간 거를 확인을 하고 니들을 제거를 합니다. 이제 볼을 제거를 할 텐데요. 쉽게 열려가 레투스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3도죠. 이렇게 나오고, 네, 다 나왔습니다. 네, 엔드볼 제거 시에는 펑처 니들이 엔드볼의 정확한 위치에서 펑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펑처 니들 자체가 위 점막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엔드볼을 레투스와 같은 도구로 제거할 때 이지 정션에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석션을 한 다음에 레투스로 꺼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